심우정 총장은 계속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네. 일괄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최상목 그 부총리죠 이제 전 네. 대행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보고를 했고 음. 법사위의 청문 절차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조사 절차죠 말하자면. 조사 절차. 거기서 꼼꼼하게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네. 탄핵 사유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풍부하게 재정리해서 본회의로 올리면 바로 탄핵 절차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덕수 탄핵은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 저는 이번 주 탄핵 절차 기회를 놓치면 네.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봅니다. 아. 왜냐? 다음 주부터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그 조기 대선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프레임을 주장할 겁니다. 아니 선거관리 총책임자인데 어떻게 탄핵 추진하고 지금 통상 뭐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계속 또 할 거예요 이 프레임을. 근데 그러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탄핵하고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선 국면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심우정 말할 것도 없죠. 불법 석방 수괴 아닙니까? 네. 탄핵 사유는 분명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능인 탄핵 소추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좌과우면 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국민적 지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너무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권 행사를 계속 머뭇거린다. 오히려 그 지점이 비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한덕수 탄핵 예. 꼭 해야 되고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고. 예.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을 하게 되면 또 꽃가마 태워서 이제 대선 예. 나가는 그런 예. 상황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예. 의원님은 한결같처럼 예. 한결같이 한덕수는 탄핵을 바로 해야 된다. 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재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게 돼요. 아하.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면은 5월 3일 이전에 공직 사퇴 한 사람만이 대선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공직 사퇴가 불가능하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만약에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네. 한덕수는 그 탄핵 소추안 발의되는 시점에 사퇴를 하겠죠. 사퇴할 거예요. 네. 사퇴할 텐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퇴를 몰아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퇴해서 대선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네. 과연 한덕수의 음. 그 자기 그림에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선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네. 그것을 피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인정해 줄까? 네. 평가하고 선택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도 감수하고 또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네. 원칙과 명분대로 탄핵 소추 절차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국회의 권능을 우리가 사실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 이걸 꼭 써야 된다. 네. 지금 뭔가 한덕수의 대선 행보를 도와줄까봐 네. 아니면 한덕수가 이걸 민주당한테 탄핵당하는 그걸 가지고 막 대선 과정에서 써먹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네. 국민들이 네. 평가를 하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아마 이용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뭐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권성동이 얘기했듯이 이거 우리 경선 참여 안 한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마치 무소속을 출마해서 붙는 거 단일화하는 거, 그 기정사실 해놓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네. 오히려 골든 타임 놓쳐서 한덕수 탄핵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해야 된다. 네. 이번 주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목요일까지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 발의는 어렵지 않고요. 왜냐? 네.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했거든요. 고발장은 저희 손에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대로 탄핵 소추 사유가 돼요. 탄핵 소추 의결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첫 번째 본회의, 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본회의 보고되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서 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에 하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숙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역풍 얘기하는 거 또 네. 꽃가마 얘기하는 거 킹 하몽님께서도 네. 지적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일부 뭐 익명의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네. 아 이거 우리가 뭐 역풍 우려를 해야 되고 대선 앞두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걱정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게 수치로도 네. 소위 말하는 중도에서 과연 이런 문제 이 한덕수와 같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우호적이에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도 이 내용이 명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놔두고 넘어가니까 네. 점점 행태들이 더 심각해져요. 아. 분명하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체제에서 예. 대선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네. 대선이든 여러 가지 원칙과 명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예. 자신감 있게 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가면 된다. 네. 우리 김마룡님께서 이용호님 수고하십니다. 또 뚜기님께서 역풍 얘기 그만해라. 또 크리스탈님은 역풍은 없다 걱정 말아요. 이렇게 또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한덕수 대행이 대선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고 예. 하지만 이 한덕수 대행은 대행대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8명의 주자가 지금 뛰는 예.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의원이 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8명의 주자가 아마 최종적으로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몇몇 어떻게 예.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현재 어쨌든 수치로만 보면은 네. 김문수 전 장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네. 홍준표, 나경원, 네. 뭐 안철수, 그렇죠. 그렇게 뭐 떠오르네요. 요 정도가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3명은 또 누구죠? 뭐 이철우, 유청복, 양양자 뭐, 기억도 안 나네요. 예, 이렇게 지금 출마 선언. 국민들 내리 속에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음. 뭐 지방 선거라든지 자기 어떤 그 뭐 체급 올리는 네. 어떤 그런 수단으로 대선 출마를 뭐 사고하는 분들이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좀 많이 회자됐거나 다선 의원이거나 많이 출마 경험이 있는 네. 이런 분들.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이례적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렇죠. 올라왔어요. 네. 이게 윤석열 어떤 이런 극우 세력의 상당 부분 지지를 등에 업고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환노이잖아요. 예. 그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언제적 김문수길래 장관 인사청문을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국민들의 아마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네. 잊혀진 예. 옛날 인물이거든요. 뭐 10여 년 전에 경기도지사 예. 하고 소방관하고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예, 갑질하고 예. 막 다 잊혀졌어요. 한 10여 년 동안은 뭐 김문수인데. 네. 유튜버로 활동하고 극우 아스팔트 세력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더니 이번 정부에서 막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네. 또 장관으로 오네. 근데 또 인사청문까지 해야 돼? 막 너무 좀 황당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네. 급기야 대선 후보까지. 이게 그것도 참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지도 잘 나오잖아요 보니까. 일이잖아요 그쪽에서는, 지금 그쪽에서는 현재. 그쪽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의 시계들이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얼마 못 갈 겁니다. 네. 얼마 못 갈 거고 시계를 정방향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네. 그 오늘도 보니까 김문수 이 후보 뭐 청년들과 만나는 그런 일정도 소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뭐 네. 청년층 아니면 뭐 이 전태일에서 찾아가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네. 이 한국노총 찾아가고 네. 노동 내가 사실은 중도 또 노동 쪽에 전문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청년들과 이렇게 네. 함께 할 수 있어 네. 이런 주장하는데 네. 이렇게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SNS에 이제 그런 상황들 보고 이제 네. 글 하나를 올렸는데 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온다면 전태일 기념관에 왔던 김문수 전 장관에게 네. 정말 엄청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거기 가서 전태일 열사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제가 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장관 할 때 그 장관 전에 얼마만큼 반노동적이고 노조 혐오주의적인 발언들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장관 하면서도 무슨 노동과 관련된 역할을 했습니까? 노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뭐 질문하면 답변이 안 돌아와요.
그 정도의 노동에 대한 이해도 없고 노동 혐오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네. 그 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음. 악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노동의 어떤 전사인 것처럼 정말 너무 뻔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네. 염치라는 단어거든요. 염치. 염치 없는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극우 세력의 어떤 정치 진영에 지금 거의 뭐 이게 그렇죠. 하나의 슬로건이 돼버렸다. 네. 근데 염치 없는 정치는요 폭정이에요. 아하. 폭정입니다. 폭력하고 다르지 않게 흘러가요. 음. 지금 그대로 보고 있듯이 네. 그런 행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네.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나경원 의원에 대해는 뭐 재판도 아직 뭐 끝나지 않은 상황.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명 보고 빠루 있고. 사건 재판 빠루 사건 재판도 계속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네. 부분인데 지금 출마해 있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보면은 출마할 때 손가락에 글자를 적어가지고 이거 네. 그러니까 왕자 보고 놀란 가슴 이 메모 보고 놀란다고 이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이것도 회자가 많이 됐던데 네. 참 여러모로 뭐 보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난센스 아니냐. 그럼요. 이런 말씀 근본적으로 하세요. 예, 내란 정당, 위헌 정당에서 네.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서 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려면 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적어도 후보들이라도 음. 분명하게 자기 반성하고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여전히 그런 스탠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후보라고 평가받고 선택받으려고 하는 것은 네. 넌센스고요. 모순입니다. 모순이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생각과 판단이 여론조사 추이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를 네. 달리고 양자 대결이나 이런 걸 모든 조사에 통틀어 가지고 추이를 보면 계속 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아서 경선 흥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언론에서 좀 하잖아요. 네. 흥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다음 주 가도 뭐 똑같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후보들이 몇 명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아. 몇 명은 누가 나왔는지는 알지만은 고만고만해요. 별로 비전도 없고 별로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내용도 없고 네. 이 계엄 내란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고 음. 이런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뭐 한들 국민들이 그 말에 어떤 진정성이라도 귀 기울이겠어요? 네. 경성 뭐 흥행 뭐 전혀 뭐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예.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이제 반성과 성찰 이게 최소한 네. 그게 있어야지 국민들이 달라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끝까지 없을 것 같아서 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의원님 저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역풍 없다.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준 그 권능, 국회에 준 권능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네.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발언인데 네. 사실 의원님이 또 준비하신 말씀 또 요즘 보면은 후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그 후원을 네. 통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또 활동하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그림도 있죠. 준비한 네 화면 네 화면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네.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지금 뭐 헌법 위에서 걸어다니는 공직자들이 최고 권력을 쥐고 지금 흔들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이 대선 국면을 거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책임은 책임대로 엄중하게 묻고 가는 절차들은 반드시 밟아야 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에서 그런 논의 신속하고 엄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핵, 형사처벌, 네, 모든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들을 묻고 가는 과정들 패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밟아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용우 TV 띄워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다 있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용호 의원 응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또 찾아가실 걸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의원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용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